그래서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 우리가 또 좀 볼만한 트레이딩 하거나 할 만한 섹터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섹터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최근 들어서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오랜 침체를 벗어나서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반기 내내를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힘든 업종이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잖아요. HLB가 요즘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상반기 내용을 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얻어맞았었고 그리고 개별 기업들 딴에서도 실망스러운 뭐 그런 R&D를 뭐 결과물을 낸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똥물을 좀 붓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백신 개발한다 그러다가 이제 다 이제 안 한다 그러고 접는다 그러고. 네, 맞아요. 셀트리온도 뭐 여러 부진 이유로 셀트리온 같은 것도 많이 빠졌고. 그럼 뭐 임상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한창 잘 나갔을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장외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업체들이 이게 상장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외 분위기가 거의 뭐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투심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 제약바이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장 시장에서도 주시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는데 최근에는 몇몇 업체들이 주가 상승을 좀 굉장히 좀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말씀하신 HLB가 대표적이죠. HLB 같이 한번 볼까요? HLB. 참 애증의 HLB라 HLB 같은 경우 정말. 그러니까요. 이 HLB가 상징성이 있잖아요. 상징성이 있죠. 바이오텍 하면 이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HLB거든요. 여기에 향수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살아남아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게 그나마 HLB죠. 그렇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뭐 죄송한 얘기지만 거래 정지되고 그렇게 어려운 기업도 굳이 얘기 안 하겠으면 어떤 기업이지 많잖아요, 또 그죠? 네. 그래서 HLB 같은 경우가 그동안 예전에 바이오 열풍이 불었을 때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HLB의 주가 상승이 다른 바이오텍 회사들의 파이프라인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HLB가 내용이 있습니다. 항암제물 리보세라닌 그게 이제 임상 3상에서 뭐 유의미한 결과도 얻었다라고 그 얘기가 나오면서 3만 원 이렇게 언저리에 있던 주가가 단숨에 뭐 5만 원 이상까지 좀 급등했었고 물론 이 과정이 저는 기업의 펀더멘탈만 가지고는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봐요. 이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이 하락 추세 속에 그 얼마나 많은 공매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공매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일정 부분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임 업종 있죠. 앞서 말씀드린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예요. 위메이드 한번 볼게요. 뭐 최근에 또 뭐 게임 업종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죠. 신정부에서 뭐 게임 업종에 대해서 P2E 게임을 조금 뭐 규제를 완화시켜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하락을 겪고 난 다음에 아마 게임 업종도 한두 번에 더 상승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상승은 그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에 기인한 상승이 아니라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좀 세게 들어오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종도 지금 한번 트레이딩을 한번 가능할 거예요. 지금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얘기하다가 지금 게임 업종을 갔는데 HLB 한번 다시 돌려서 기대감은 다음 달에 열리는 아스코, 그러니까 미국 임상 종약학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날짜가 6월 3일부터 6월 7일이거든요. 항상 이제 그때 이제 학회가 있으면 그 전까지 제약바이오 업종이 한 번씩 이렇게 꿈틀꿈틀하니까 그 전까지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코에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HLB를 비롯해서 네오이뮨텍 그리고 NK맥스 그리고 엔지켄 생명과학 등이 참가할 예정은 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학회에 참가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정말 괜찮은 종목을 아마 제가 찾아내서 발굴을 해서 제가 좀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오. 정말 이거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종목을 보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와, 우리도 두근두근하네. 우리 송파동 블로그리가 스터디 하시면서 이 종목 뭐지? 눈에 띄는데 분명히 스터디를 해봤는데 괜찮네? 네. 공개. 궁금하시죠? 당근 궁금하죠, 그러면. 그렇죠. 그 궁금하면 이거 500원 궁금하면 500원 뭐 이런 거 있지 뭐 이렇게 개콘에 뭐 있을 때. 500원짜리가 없네. 네. 커피 사줬잖아요. 그럴 줄 알고 내가 그쵸. 미리 커피 사드린 거예요. 맞아요. 이거 박사님께서 오시면서 커피 한 잔 딱 드시고. 네. 정말 이 종목은 괜찮다. 뭐 절대적으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사가지고 내일 모레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블로그리가 좋다 그러면 우리는 또 신뢰하죠. 제가 뭐 잘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정말 많이 가는 종목들 상승이 정말 중장기적으로 탄탄하게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뭐 해성 DS도 뭐 15,000원, 2만 원대부터 이거 정말 좋습니다. 묻어주세요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DI 동일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심택 됐네. 그렇죠. 심택도 그렇고 한번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는 게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 LNC 바이오 조금 생소합니다, 그죠? 네. LNC 바이오. 또 차트 띄워놓고 얘기를 해야지. 네. LNC 바이오가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 제약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현금 흐름이 너무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도 있고 금리가 인상되는 구조에서는 뭐 제약 바이오의 성장주들의 할인율이 커지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LNC 바이오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예요. 매년 뭐 100억 원 이상 현금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고 부채 비율도 100% 미만이고요. 유보율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제약바이오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년 올라오는 흑자 기업이에요. 흑자 기업. 이게 얘네들 제품 중에 메가덤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메가덤. 이게 뭐냐면 상처 치료제? 그거 아니야? 아니 상처 치료제? 맞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피부에 뭐 그런 거 붙이면 이렇게 그죠? 이게 그러니까 화상. 화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피부에 화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피부 재생해주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자기 피부로 자가 조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국내 피부 이식제 이런 시장 쪽에서 점유율이 LNC 바이오가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는 LNC 바이오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흉터 치료 뭐 이런 쪽에서는 LNC 바이오가 다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국내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전체 시장 규모가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절반 이상을 이 회사가 장악을 하니까 매출액이 한 3, 400억 정도밖에 안 나오죠.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거의 40-50%가 나오죠.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깔고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수익을 이제 꾸준하게 이제 돈이 현금이 들어오면서 깔고 가는데 국내 시장이 너무 작잖아요. 600억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중국에 아마 CICC라는 중국 최대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이거 거의 중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공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미 투자를 받아서요. 중국 쿤산에 공장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올 7월이면 공장이 완공될 예정인데 올해 안에 중국에서 인허가를 받을 예정이고 그 내년이면 중국에서 제품이 출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요, 국내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시장인데, 이게 화상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중국을 생각을 해보면, 기름을 이용해서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다 뭐 기름에서 튀기거나 다 이런데, 화상 환자가 국내보다 몇천 배 이상이 많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직 중국은 우리가 화상을 입거나 이럴 때 피부 이식을 받을 때 어떤 걸로 피부 이식을 받냐면 돼지 껍데기를 쓴대요. 돼지 껍데기를 쓴대요. 근데 LNC 바이오 같은 이런 경쟁사가 없어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C 바이오가 중국 시장을 진출하고 중국 최대 투자은행도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한 건데 같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거든요. LNC 차이나라고.
이게 내년부터 이 시장에서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국내 시장하고 못지않게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있고, LNC 바이오의 고속 성장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은데 하나가 더 있어요. 최근에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화면 보시면 최근 이날이에요. 5월 19일 날 세계 최초로 무릎 관절 연골 치료 의료기기인 메가카티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내용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무릎 관절 연골 치료. 네. 연골을 주로 이제 지난번에 뭐 우리가 그 코롱, 임보사 이런 거는 이제 연골을 연골을 생성시켜주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연골을 치료 의료기기. 네, 무릎 관절 연골 손상 환자에서 메가카티 사용 시 연골 재생을 보조하는 연골 결 손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이거는 성공을 한 거거든요. 지금 결과가. 굉장히 내용이 좀 좋은데 우리가 무릎이 연골이 손상이 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시술을 받습니다. 하나는 미세 천공술이라고 하는 뼈를 직접 그러니까 깎는 그런 시술을 받는데, 이게 미세 천공술 같은 경우는 뼈 자체를 손상시켜서 이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효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미세 천공술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줄기세포 치료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줄기세포는 한 번 시술할 때 1,000만 원 이상 되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코롱, 임보사 이런 게 줄기세포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줄기세포는 궁극적으로 줄기세포로 가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심었는데 이게 무릎 연골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세포로 이게 발전될지 모른다라는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게 또 줄기세포를 치료를 하면 거의 뭐 회복 기간이 몇 개월 이상 걸린다는 좀 단점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 LNC 바이오의 그 제품이 메가카티 같은 경우가 미세 천공술을 시술한 대조군보다 월등히 좋은 성과를 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거고,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국내에서만, 무릎 아프시고 이런 퇴행성 관절염 질환을 그런 분이. 한 350만 명 정도 돼요. 네. 그분들 중에서 미세 천공술을 시술 받는 환자가 연간 한 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타겟층은 어떻게 보면 이 수술을 받는 10만 명 중에 딱 절반 정도, 한 5만 명 정도만 이제 환자를 타겟으로 했을 때 이 메가카티의 공급가가 미세 천공술을 한번 받는데 한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메가카티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 단가 계산을 하면 매출 1,000억 원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단순 계산으로. 그리고 이게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의료기기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임상 1상만으로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2, 3주 내에 식약처에 제품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할 것이고, 식약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보험 수가를 적용을 받고 내년이면 출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이쪽 의사들이. 왜냐면 미세 천공술이라는 수술이 부작용도 많고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 메가카티 제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보완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C 바이오는 뭐 원래부터 이 회사가 국내를 목표로 이 메가카티 제품을 임상시험을 한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시장까지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1,000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한 50% 나올 겁니다. 그럼 50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붙기 시작을 할 텐데, 야, 그러면 제약바이오 회사가 최소한 뭐 멀티플 30배 또는 40배를 적용을 받는다고 했을 때 목표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다. 국내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그런 PV 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 이 연골과 관련된 시장이 열렸을 때는 굉장한 퍼포먼스를 좀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봐서 이 회사는 살짝 좀 흥분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서 좋은 종목을 오랜만에 발굴한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분이 좋습니다. 이 종목은. 네. 네.